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인생의 한가운데서 배운 소중한 교훈들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저도 한때는 여러분처럼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기대를 동시에 느끼며 고민했던 적이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많은 경험을 쌓으면서 노후 준비는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위한 필수적인 준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점. 재정 계획 세우기. 노후 준비의 첫걸음은 바로 재정 계획이에요. 은퇴 후에는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생활비와 필요한 자금을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중요하죠. 예를 들어 매달 생활비가 200만 원이 필요하다면 연간으로는 2,400만 원이 필요하겠죠. 이런 기본적인 계산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연금 활용도 잊지 말아야 해요.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다양한 연금 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소득을 마련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한 분은 퇴직연금을 잘 활용해서 은퇴 후에도 여유롭게 지내고 계시답니다. 또한 저축과 투자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싶어요. 긴급 자금을 마련해두는 것도 좋고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투자를 통해 자산을 불리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처음에는 두려울 수 있지만 조금씩 배워가면서 투자에 대한 감각을 키울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자신의 재정 상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계획을 세워보는 것은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준비한 재정은 안정적인 노후를 만들어줄 거랍니다. 2점. 건강 관리의 중요성. 은퇴 후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건강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건강이 없으면 재정적으로 안정해도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없어요. 그래서 건강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꼭 받아야 해요. 나이가 들수록 다양한 질병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미리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저도 정기 검진을 통해 초기 단계에서 문제가 발견되어 치료받을 수 있었답니다. 예방이 최선이라는 걸 느꼈죠. 운동도 빼놓을 수 없어요. 매일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산책을 통해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세요. 자연 속에서의 산책은 기분 전환에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저도 가벼운 운동을 시작한 이후로 체력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식단 관리도 중요해요. 노인이 되면 영양소의 필요성이 달라지니까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고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한 식단을 지켜보세요. 저염식으로 바꾸는 것도 좋답니다. 마지막으로 정신 건강도 놓치지 마세요.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 필요해요. 저는 명상이나 독서를 통해 마음을 안정시키고 새로운 지식을 얻곤 해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는 게 행복한 노후를 위한 열쇠랍니다. 3점. 사회적 관계 유지. 은퇴 후에는 사회적 고립이 우려되죠. 그래서 친구와 가족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사회적 관계는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정신적으로도 큰 안정감을 준답니다. 오래된 친구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게 첫 번째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이 끊기기 쉽지만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만나야 해요. 서로의 존재를 느끼고 이야기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돼요. 두 번째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중요해요. 지역 커뮤니티 센터나 취미 클래스에 참여하면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어요. 여러 세대와의 교류는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답니다. 세 번째로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사회적 연결을 늘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지역사회에 기여하면서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어요.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가 서로에게 큰 힘이 돼요. 마지막으로 가족과의 관계도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자녀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손주들과의 시간을 통해 새로운 세대와의 연결을 만들어 가야 해요. 가족과의 소통은 언제나 큰 힘이 되니까요. 4점. 취미 찾기. 노후는 새로운 취미를 찾기에 정말 좋은 시점이에요. 취미는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고 정신적인 안정감을 줘요. 취미를 찾는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관심사를 돌아보는 거예요. 어렸을 때 좋아했던 활동이나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림 그리기를 다시 시작했는데 창조적인 활동이 얼마나 큰 만족을 주는지 느끼게 되었어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두려움을 느끼지 마세요. 외부의 세미나나 클래스에 참여해 다양한 경험을 쌓아보세요. 저도 음악 교실에 참여하면서 여러 사람들과 소통하며 새로운 친구들을 만들었어요. 함께 연주하며 느낀 즐거움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죠. 취미는 단순한 여가 활동이 아니라 정서적인 만족을 주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줘요. 그런 과정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삶의 큰 기쁨이 된답니다. 5점. 지식과 기술 습득. 은퇴 후에도 계속 배우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학습은 마음의 젊음을 유지하게 하고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온라인 강좌나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강의를 찾아보세요. 다양한 주제에 대한 강의를 들으며 새로운 시각을 얻고 흥미를 느낄 수 있어요. 제가 들었던 역사와 철학 강의는 제 사고의 폭을 넓히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답니다. 기술적인 지식 습득도 중요해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활용법을 배우는 것은 앞으로의 삶에 큰 도움이 돼요. 많은 시니어들이 이러한 기술을 활용해 소통의 폭을 넓히고 있답니다. 저도 스마트폰 활용법을 배우면서 가족과의 소통이 훨씬 원활해졌어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 언어를 배우면 새로운 문화와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 언어를 배우는 과정은 두뇌에도 자극을 주어 정신적으로 활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해요. 학습은 노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줘요.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주세요. 이는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줄 거랍니다. 6점.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하기. 노후에는 안전한 생활환경이 정말 필요해요. 나이가 들수록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거 환경을 안전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죠. 먼저 주거 공간의 구조를 점검해 보세요. 장애물이나 미끄러운 바닥은 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집 안에 불필요한 가구를 정리하고 바닥에 물건이 놓여 있지 않도록 주의해 보세요. 조명 환경도 개선해야 해요. 밝은 조명은 안전한 이동을 돕거든요. 특히 밤에 화장실이나 주방으로 이동할 때 충분한 조명이 필요해요. 저는 밤에 켜두는 조명을 추가로 설치했는데 이는 안전성을 크게 높여주었어요. 욕실과 주방의 안전도 고려해야 해요. 욕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욕조에 손잡이를 설치해 넘어지는 사고를 예방하세요. 주방에서도 칼이나 뜨거운 물 등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인지하고 주의해야 해요. 응급 상황에 대비하는 것도 필요해요. 필요한 연락처를 정리하고 휴대폰에 저장해 두세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집에 응급 키트를 준비해 두는 것도 좋답니다. 안전한 생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건강한 노후를 위해 필수적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요소이니까 미리 준비해 두세요. 7점. 여행과 여가 계획 세우기. 노후는 여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점이에요. 그동안 바쁘게 살아온 삶에서 벗어나 여행과 여가를 즐기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여행은 새로운 경험과 시각을 제공해요. 새로운 장소를 탐험하고 다양한 문화를 접하는 것은 삶의 질을 높여준답니다. 저는 퇴직 후 가족과 함께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어요. 여행 계획을 세울 때는 미리 목적지를 정하고 교통수단과 숙소를 예약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가 활동을 통해 새로운 취미를 발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여가 시간에는 미술 전시회 관람이나 음악회 참석 등을 통해 다양한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요. 이런 경험은 나에게 큰 기쁨을 주었고 삶의 질을 한층 높여주었답니다. 여행을 갈 때는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해요. 이동 시 무리가 가지 않도록 계획하고 건강 관리에 주의해야 하죠. 또한 여행 중에는 소지품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해요.
노후는 여행과 여가를 통해 삶의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는 시점이에요. 새로운 경험을 통해 다양한 추억을 쌓고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가길 바라요. 8점 자아 찾기와 자기 개발. 노후는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운 목표를 세울 수 있는 시간이에요. 자아 찾기와 자기 개발을 통해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죠. 먼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세요. 여태껏 살아오면서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꿈꾸었던 것들을 되짚어 보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자아 찾기를 위해 시도했던 것은 일기 쓰기였어요. 매일의 감정과 생각을 기록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다고 느꼈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필요해요. 새로운 도전은 삶에 활력을 주고 자신감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의 목표를 세우면 좋답니다. 저도 몇 년 전부터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는데 이를 통해 많은 성취감을 느꼈어요. 자아 찾기와 자기 개발은 지속적인 과정이에요.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해요. 독서나 강의 참여 등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방향성을 찾아가야 해요. 노후는 자아를 찾고 자기 개발을 통해 새로운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기회예요. 이를 통해 더욱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가길 바래요. 9점 가족과의 관계 강화하기. 가족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 중 하나예요. 노후에는 가족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정기적으로 가족 모임을 가져보세요.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거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은 서로의 정을 느끼고 관계를 돈독히 하는 기회가 돼요. 저희 가족은 매달 한 번 정기적으로 모여 저녁을 함께 즐기며 서로의 소식을 나누고 있답니다. 손주와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도 중요해요. 손주와의 시간은 큰 기쁨을 주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손주와 함께 놀이를 하거나 이야기책을 읽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죠. 가족과의 소통도 잊지 말아야 해요. 자녀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서로의 일상에 관심을 가져야 해요. 부모로서 자녀의 삶에 지지와 격려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가족과의 관계 강화는 행복한 노후를 위한 기초예요.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통해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끼고 삶의 행복을 키워나가기를 바래요. 10점 미래 계획과 목표 설정하기. 마지막으로 노후에는 미래 계획과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해요. 퇴직 후의 삶에 대한 비전을 세우는 것은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거든요. 먼저 자신의 삶에 대한 목표를 세워보세요.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해요. 저는 은퇴 후 사회봉사 활동을 하고 싶다는 목표를 세웠고 이를 위해 지역 자원봉사 단체에 참여하게 되었답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해요. 은퇴 후 몇 년 후에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이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목표를 명확히 하면 더욱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어요. 목표를 이루기 위한 실행 계획을 세우는 것도 필요해요.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여 점차 큰 목표로 나아가는 것이 좋답니다. 이를 통해 성취감을 느끼며 지속적으로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어요. 노후는 미래 계획과 목표 설정을 통해 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예요. 이러한 목표가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가는데 큰 도움이 될 거랍니다. 여러분, 노후 준비는 단순히 경제적 안정이나 건강 관리를 넘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과정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떤 노후를 꿈꾸고 계신가요?